네, 안녕하세요. 위클리 오팀의 오재승입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에는 주식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상장과 이제 그 상장, 이거를 이제 상장 작업을 이제 IPO라 그러죠. 그래서 IPO 이전의 주식이랑 IPO 이후의 주식,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상장도 매매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상장 단계에서 통일주권, 그 다음에 명의개서,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지나갈수록 뭐다? 유동성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회사가 이제 법인이 설립이 돼야겠죠. 뭐 법인 설립은 요즘 굉장히 좀 쉽죠. 그냥 법인 설립만 하면 이제 설립이 되는데, 법인 설립을 하고 이제 회계장부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 투자 회사들한테 이제 펀딩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돈을 벌리다 보면, 만약에 이제 오너가 상장을 하고 싶으시면 결국 상장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상장 작업을 할 때 그 중요한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주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만약 비상장 회사 상장 작업이 아무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비상장 회사를 대주주한테 매매를 하고 싶으면 투자자가 명의 개설을 해서 이제 주주 명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둘 간에 사계약을 해서 이제 주주 명부를 바꿔야지만 이제 비상장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 통일주권이라고 이제 주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이제 그 증권사의 HTS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주식을 대부분 이제 HTS에서 이제 내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내 잔고에, 내 명의의 내 잔고에 뭐 삼성전자 뭐 몇 주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비상장 주식도 통일주권이 발행이 되면 뭐 A라는 주식이 몇 주, 물론 가격은 안 써 있습니다만 몇 주가 딱 이제 내 잔고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비상장 전의 단계에서는 이제 통일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그거를 이제 직접 만나서 명의 개설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주고 내 명의 개설을 이제 해서 내가 소유권을 찾는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상장은 이제 명의 개설 때는 거의 매매가 잘 안 되다가 통일주권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매가 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HTS에서 서로 수많은 모르는 매도자와 모르는 매수자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주식의 생애 주기를 딱 놓고 보면,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주주의 속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포가 누군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주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포가 대주주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기업은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낮아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지분이 굉장히 높으면 사실상 대주주보다는 뭐 기관 투자자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경험상으로 딱 생각을 해보면, 보통 시가총액 1000억을 기준으로 이제 기관 투자자가 옛날에는 이제 연기금에서 국민연금 뭐 운용할 때 뭐 1000억 미만은 하지 말라는 뭐 이렇게 그런 약간 암묵적인 규정도 좀 있었다고, 내부 운영 규정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합니다만, 펀드 매니저의 생리상 보통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거를 매수를 이제 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뭐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제가 제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면 주로 이제 제일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대주주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1,000억이 넘으면서 기관들 수급이 정말 실적이 좋으면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쫙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점점 강화가 된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 1,000억인 이제 스몰캡 종목들의 성향을 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제 대주주가 먼저 이제 상장을 하는 이유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대주주가 왜 상장을 할까요?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보고서를 결산 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장이기 때문에 뭐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나 또 이렇게 뭐 이제 지켜보는 유관기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상장과 상장으로 놓고 봤을 때 대주주가 상장을 하고 싶어하는 제일 큰 이유는 먼저 자기 재산의 유동화, 재산의 유동성을 부여하고 싶어합니다. 내 돈이 정말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 팔 수가 있다. 물론 공시를 해야겠지만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싶어서 하나고, 또 하나는 직접금융. 여기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건데, 대주주가 상장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금융입니다. 직접금융이 뭐냐면 비상장 회사라면 기업이 돈을 어디서 빌리죠? 은행에서 빌리죠. 은행 말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빌릴 겁니다.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죠? 네. 유상증자. 네.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CB, 뭐 BW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개미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장하기 전에는 은행한테 정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돈을 빌렸어야 되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는 뭐 유상증자, CB, BW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직접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유상증자, CB, BW 다 뭐죠? 주가가 희석화되는 겁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주식 수가 늘어나면 매도할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대주주가 직접 금융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면 뭐가 되게 중요할까요? 대주주가 어떻게 메자닌을 관리하는지, 이거를 아는 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은. 그래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종목은 물론 이제 뭐 1,000억 이상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주주가 이 회사를 어떻게 직접 금융을 조달할 계획이 있는지, CB, BW 유상증자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일반 공모할 건지 아니면 삼자 배정을 할 건지, 뭐 어떤 단가에 뭐 전환권을 부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좀 밸류 투자자, 그다음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시작하면 다 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